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닥튜버. 네, 저는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제 이름은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강동구 천호대로의 남모병, 이거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는 곳이죠, 여기는. 남기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우종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척추질환, 여러 가지 척추질환과 그 치료법, 뭐 꼭 여기 수술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병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해서 아픈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보시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연락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리자님.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 척추의 해부학, 척추가 어떻게 생겼나, 목허리 등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각각 질환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 많이들 하고 있죠. 뭐 시술이라든지, 그리고 하기 싫어하시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인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들어봤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신다고요? 예, 조금 마이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척추의 해부학입니다. 우리 허리가, 목이 각각 어떻게 생겼나, 이걸 말씀드리는데, 척추뼈는 뭐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뼈가 7개, 등뼈가 12개, 허리뼈 5개, 그리고 천추라고 이렇게 한 뼈로, 한 통으로 되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엉덩이 쪽에, 골반뼈 쪽에 5개인데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천추가 하나가 있고, 꼬리뼈도 사람에 따라서 4,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각각이 이제 우리 허리를 이루는데, 처음에 어릴 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꾸부정하잖아요. 앞으로 숙여져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데, 맨 처음에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C자 형태로만 되어 머리뼈는 여러 개입니다. 그건 나중에 머리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 나왔을 때 좀 여쭤보시고요. 역C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점점점 자라나면서 더블 S컵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목뼈는 뒤쪽으로 C자 형태, 등뼈는 역C자, 허리가 다시 C자, 천추는 역C자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더블 S컵을 이루면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허리뼈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 돌리고 있는 이렇게 뼈가 생겼는데, 그걸 도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 앞쪽에 큰 덩어리뼈는 척추를 받쳐주는 척추체라고 하고, 뒤쪽에 후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뭐 옆으로도 튀어나와 있고 뒤로도 튀어나와 있고 한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치, 이 부분이 이제 후궁이라는 부분인데, 척추체와 후궁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척추관이라고 해요. 뭐 많이 들어보셨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여기가 좁아지는 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디스크에 대해서, 디스크는 우리가 추간판이라는 부분인데, 이 추간판, 한글로 추간판인데 영어로는 디스크죠. 그런데 이 추간판이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운데 쪽과 바깥쪽. 가운데 쪽은 수핵이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진짜 디스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디스크가 하는 일은 허리뼈와 뼈 사이, 목뼈와 뼈 사이, 이런 척추체 사이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 흡수 기능, 그리고 지지 기능을 하는 부분은 수핵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은 수핵이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섬유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섬유륜이라는 부분은 수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스크에 병이 생겼다, 디스크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병이 생긴 거는 이 수액 부분이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섬유류는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수액이 상태가 나빠져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신경을 누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나빠지는 건 요 수액과 가장 관련이 있고, 디스크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정상적인 디스크는 높이도 높고 선도 깔끔하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낡게 되면 이렇게 속이 텅텅 비어서 닳아 없어지게 되고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빠져서 뭐 터져 나올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나빠지는 순서가 가장 먼저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 퇴행성 변화라는 것은 디스크 수액 부분에서 물기가,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말랑말랑한 고무공처럼 탄력 있는 디스크 상태가 점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푸석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주로 이렇게 가뭄 들면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태로 되면 이게 허리를 제대로 받치지를 못하니까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받쳐주는 역할을 못하니까 힘을 제대로 못 받치고 이게 흔들리고 나빠지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받쳐주기 위해서 사람 몸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허리뼈와 뼈를 연결하는 황색 인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대가 두꺼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뼈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추간 관절이 비우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는 경우는 그 섬유륜 부분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 그렇게 되면 디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되고, 천천히 나빠지게 되면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고 관절이 두꺼워지고 이러면서 신경관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JJYYH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점점점 나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생기게 돼요. 이렇게 서서히 진행돼서 나중에 오래 지나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나빠지는 것을 해부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이 표는 어떤 부분에 디스크가 생기거나 협착증이 생겨서 나빠졌을 때 각각 어떤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런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는가, 요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참조표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께서, 베르다님, 어머니께서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당기면서, 저으면서 걸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허리 쪽과 관련 있습니다. 뭐, 보통 대부분, 물론 이제 다른 병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디스크일 가능성도 있는데, 주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시면 점점점 더 당기고 심하게 아파지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고, 연세가 이제 뭐 5, 60 이상 되셨다는 가정하에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예, 리자네님 일자목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시는 설명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이 어떤 것이 있냐,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디스크예요. 뭐 디스크라는 병, 그러니까 디스크 생겼다, 나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식 명칭으로는 그게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 정식 명칭인데, 말하기 쉬우라고 그냥 디스크가 생겼다,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스크의 병이 생겼다는 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신경이 있는데, 앞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될 경우, 좁은 땅덩어리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듯이 이렇게 신경관 내에도 여러 개의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좁은 길에 당겨 나와서 누르면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은 터지는 방향이라든지 눌리는 신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로 허리 쪽에 문제가 될 때는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착증이라는 것은 원래는 신경길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넓어야 돼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뭔가 신경길이 정체가 된 듯이 꽉 막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거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진에다가 확대해 봐 주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 사진 비교해 보시면, 왼쪽 사진은 뒤쪽에 까만 부분이 두터워져 있어요. 여기 신경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신경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게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측만증. 측만증이라는 것은 허리가 휘게 되는 병인데,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측만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리가 휘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떤 통증을 일으키거나 무조건 통증하고 연관이 있다, 측만증이 있으면 아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측만증은 선천적인 원인이 가장 많고, 그리고 어릴 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혹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디스크 상태가 나빠지거나 관절 상태가 나빠지면서 2차적으로 측만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만증 뭐 그냥 허리가 휜 병인데, 일반 사람들이 기술하기를 이렇게 등허리가 S자나 C자 형태로 휘어져 있다, 양쪽의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든지, 뭐 엎드려 보면 견갑골, 날개뼈가 한쪽이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양쪽 갈비뼈가 앞뒤로 튀어나온 게 다르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러블리원님, 친구가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데 병원은 안 간다고 해요. 뭐, 많이 안 아프시면 버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심하게 아프시면 병원 와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통증 정도는 다 다르고, 그러니까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좀 버티기 힘드실 경우, 그리고 또 혹은 다리 힘이 떨어질 때, 뭐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 쪽으로 힘이 떨어져서 걷기가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궁금해하셨던 거북목, 이제 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TV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서로 뭐 내가 거북목이라더라, 일자목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북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목이 휘어진 정도가 이렇게 꺾꾸정하게 역C자 형태로 되면은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정상적인 척추 커브가 목은 C자, 등은 역C자, 허리는 C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상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역C자 형태로 되는 걸 거북목, 엑스레이 찍어봐서 목이 일자로 돼 있으면 일자목입니다. 이게 무슨 병은 아니고, 물론 이제 막 아플 수는 있지만 병은 아니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걸 기술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 자체가 이제 과도하게 포장되다 보니까, 방송이 많이 되고 포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거북목이 있을 때 대부분 목 통증을 쉽사리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목 커브, 이렇게 C자 형태로 돼 있을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목 디스크의 커브가 여러 개로 이렇게 C자 형태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커브일 경우에는 머리 무게를 목이 받치게 되면서 그 무게의 중심이 골고루 떨어져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벡터의 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고, 공부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덜한 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C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꺾꾸정하게 되어 있으면 제일 많이 꺾인 부위에 머리 무게가 제일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부분이 빨리 디스크 상태가 나빠지고 주변 근육이나 관절에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서 남들보다 빨리 아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사무직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고개 숙이고 컴퓨터 작업을 하신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거북목인 경우에는 남들보다 피로를 느끼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제 강도가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머리가 무거우면 더 힘들겠죠. 저도 좀 크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척추 시술과 수술, 여러 가지 요즘 치료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치료는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수술을 권한다, 그래서 병원 가기 무섭다 이러시는데, 병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입니다. 예, 잠시만요. 작은별님, 아드님이 측만증 22도 진단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22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군 입대하신다 그러면 한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 정도 되실 텐데, 그 정도 측만증이면 지금 당장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가 무조건 아픈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점점점 진행되는 측만증 경우에는 통증과 관련이 있고, 어릴 때 발견되는, 젊을 때 발견되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대부분 선천적이고, 지금 현재 22도 정도의 측만증이 있다면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치료, 운동 치료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일단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 보셔야 되고, 그런 검사를 하고, 또 혹은 통증이 있다면 측만증 자체가 병이 아니라 안쪽에 이제 뼈가 아니라 뼈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 디스크나 신경관 등,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동반된 병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MRI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단순 측만증만 있다면 측만증을 예방하는 운동치료,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데,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와서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약 드시고 물리 치료 해보고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가장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본을 치료해 달라. 근본이 뭔지 알고 근본을 치료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아픈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검사 자세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일단 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처음부터 권유를 드리지 않고 이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그런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큰 치료 안 하고 작은 치료로 나아지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먹으면 내가 혹시 이제 디스크가 진단이 되었다 이럴 때,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이런 치료를 하면, 기본적인 치료를 하면 병이 낫고 디스크가 없어지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없어집니다. 쉽사리 안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도 아주 심한 분들, 고도의 디스크 추간판 탈출이 있고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있어요. 근데 고도의 추간판 탈출은 신경을 심하게 누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든지 좀 중한 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경도의 추간판 탈출 약간 튀어나와 있고 그런 일시적으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만 치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폐렴이라든지 아주 중한 병이 아니라 치면,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있습니다. 기침 나면 기침약, 콧물 나면 콧물 적게 나는 약, 이런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시면 내 몸이 저절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건데,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고 앞으로 평생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경도의 디스크는 그 디스크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긴다든지 약간의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 자체를 낫게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안 아파지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병 치료해가지고 1, 2년 잘 사신다, 문제 없었다, 그럼 그 병은 나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걸리는 건 또 뭔가 문제가 나빠져서 생기는 거겠죠. 자, 중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허리가 안 좋으면 목도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람 몸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서로 통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좀 어줍지 않은 말이고, 허리가 안 좋아지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통증 나타나는 게 주변의 근육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근육통이 계속 지속되면은 근육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머리 두피로 가는 근육도 이 목하고 등 쪽까지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통증이 생기면 다른 근육이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목도 아프실 수가 있고, 목 근육통이 만성적으로 있으면 디스크가 빨리 나빠지고 목 디스크도 생길 수가 있어요. 흔히 많이 생기는 게, 이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무릎 관절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하고 무릎이 서로 연관돼서
퇴행성 변화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나이 많으신 분들, 협착증 심하신 분들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무릎 관절 다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두 마디 허리하고 무릎하고 다 수술하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빨리 나빠지면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빨리빨리 확인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김민님, 32세 젊은 나이에 협착증 중기 이제 신경성형술을 받으셨다.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임신 준비는 이제 뭐 임신은 1년지 대사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뭐 환자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든지 하지 방사통이 심한 경우에 임신을 했을 때는, 임신을 하시게 되면 뱃속에 이제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오면서 내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허리로 압박이 많이 가해져요.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큰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치료를 하고 하시는 게 낫고, 신경성형술을 하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면 꾸준하게 운동해서 일단 허리 근육을 키우는 게 좋아요. 허리 근력을 키우면 그 이후에도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윈터아우라님, 이제 뭐 누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누가 척추를 더 잘 고치냐? 제가 뭐 신경외과지만 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한 편만 드는 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이제 좀 비속한 말로 하자면 그냥 잘하는 놈이 잘합니다. 누가 잘하고 어느 과가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이, 수술 잘하고 진단 잘하고 잘 치료하는 사람이 잘하고 경험 많으신 분이 잘하는 거지, 어느 과가 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성형술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신경성형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목이고 허리고 간에 신경 내부로 이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요. 그 뼈 사이로 해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꼬리뼈 쪽,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 목뼈 사이로 해서 바늘을 찔러서 그 사이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습니다. 허리는 좀 더 굵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을 넣어서, 보통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오래되면 이 길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길이 좁아지면서 그 주변에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꽉 차면서 주변 조직하고 신경이 유착이 되게 됩니다. 눌어붙게 돼요. 그래서 눌어붙은 걸 떼주는 게 신경성형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을 집어넣어서 뭐 한번 휘저어줘서 그 눌어붙은 걸 좀 떨어뜨려주고 유착을 방리해주고, 거기다가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게 약물을 주입해주는 게 신경성형술의 치료 방법,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치료가 문제가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평생 안 아파요.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협착증이 더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눌리는 걸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아주 심한 분들은 신경성형술이 효과가 좀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기는 아깝고, 그리고 통증은 심하고 내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다 해봤는데도 안 좋다, 아프다, 이런 분들은 신경성형술을 했을 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경우에 권유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수액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 신경성형술과 수액성형술이 일반적인 시술의 가장 큰 두 가지 분류인데, 수액성형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을 때 그런 튀어나온 디스크 쪽으로 이런 전극을 넣어서, 여기 끝에 이게 이제 뭐 쉽게 설명하고 환자분들 좋아하시는 레이저라고 하는데, 레이저는 아니고요,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를 통해서 여기를 열로 가열해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움츠러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리는 게 덜해지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고,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있고 뭐 안 좋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걸 권유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서 목 디스크,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고 이 위쪽이 앞쪽입니다. 사진에서. 그리고 뒷목 쪽인데, 그 가운데 있는 요 까만 부분이 디스크고, 뒤쪽에 좀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관, 그 안쪽에 까만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하얀 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 안에 신경이 있으면서 빈 공간도 있어서 눌리지 않으면 안 아픈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로 탁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 군데 신경이 막혀 있고, 이렇게 신경이 팔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팔로 내려가는 구멍을 신경구멍이라고 해요. 신경공. 이런 신경공도 많이 막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의 병에, 사람 병이 진짜 뭐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원리를 설명드리고 이러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이렇게 앞쪽에서 디스크가 아니라 뼈와 뼈 사이를 인대해주는, 연결해주는 인대가 자라나서 신경을 꽉 눌러서 나빠지는 병들도 있습니다. 이제 후골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 흔하진 않지만 이런 병도 있고,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길이 막혔다, 신경공이 막혔다 이럴 때는 뚫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뼈가 더 자라고 인대가 더 자라서 협착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눌렸을 경우에는 요걸 뼈를 좀 깎아내서 뚫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서 이렇게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디스크 전체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고 다른 걸로 바꿔 끼워주고 이렇게 유압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가족분들 큰 병 고친 적은 없고 뭐 간단한 혹이나 이런 걸 떼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그리고 제 가족들. 그리고 허리 수술의 좋은 관리법은 우선 수술하시고 나서 처음 한 뭐 3, 4주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뼈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시거나 허리를 쓰거나 이러면 금세 재발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에는 허리 보조기 잘 차시고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이런 일을 삼가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걷는 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걸으면 전신 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운동, 스트레칭이라든지 허리에 좋은 운동, 주로 코어 근육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디스크나 관절 쪽으로 압력이 들어가는 걸 막아서 허리 근육만으로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은 C자목이 되면서, 역C자목이 되면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있고 디스크가 낡아서 내려앉아 있으니까 목을 못 받쳐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디스크 자체를 다 제거해서 그 사이에 인조뼈를 넣어서 바꿔 끼워주고 그걸 딱 붙여줘서 C자 커브를 만들면 만성적인 목 통증이 좋아지게 되었던 그런 분이고요. 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누구나 아실 수 있게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앞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의 장점은 관절, 이제 목뼈 하나하나도, 허리뼈 하나하나도 관절 부분인데, 원래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관절 부분인데, 일반적인 수술, 뭐 인조뼈를 넣는다든지 못을 박는다든지 허리에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관절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 디스크는 이 자체가, 바꿔 끼워 넣는 자체가 그 관절 기능을 하는 그런 볼앤 소켓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예전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모든 사람에게 저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신경 길을 넓혀주는 수술, 앞쪽에서도 할 수 있고 뒤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는가는 환자분의 상태, 통증, 디스크의 위치, 협착증의 위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예시만 들려드리는 거지, 뭐 어떤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이 수술의 전문가고 이 수술을 하면 당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돌팔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걸 무조건 의지하시면 안 되고, 병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다르고 각각에 맞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여기서 다 해드리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경추 베개를 사용하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이제 경추 베개라는 게 목을 누워서 주무실 때 목이 C자 커브로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커브를 만들어주는 이제 베개일 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베개인데, 실제로 사람마다 목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베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경추 베개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실제로 디자인도 해보고 해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베개는 없어요. 아주 좋다고 만들어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다고 해도 나는 그거 써보니까 불편하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추 베개라고 인증받고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C자 커브를 잘 만들어 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써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써봤을 때 목이 더 아프고 불편하고 자고 일어나면 더 힘들다, 이러면은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 대한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리 쪽도 마찬가지로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줄기세포로 고칠 수 없나요?
자, 의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신경 쪽에 디스크나 신경 쪽에 이제 줄기세포 주입을 한다든지 혹은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전에 중풍 앓고 이렇게 뇌가 많이 손상된 분들한테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수술도 해봤고 그런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직접 시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고칠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은입니다. 언젠가는 될 겁니다. 뭐 줄기세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게 나와서 언젠가는 되겠지만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정희님, 남편이 디스크 두 개 터져서 시술해서 다리가 마비가 오셨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을 했을 때는 이게 완벽하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술을 하는 거는 이제 통증 조절 목적이고 힘을 돌린다든지 아주 극심하게 튀어나온 아주 심한 디스크를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쩔뚝거린다든지 다리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발목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술로는 부족하고 수술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수술을 이제 MRI나 이런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 뭐 병원에 오시면 한번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미네님, 예전에 4, 5번 디스크 탈출 협착으로 한 3년 지나셨는데 저린 증상만 남으셨다. 예. 이제 저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자체가 디스크 때문이라기보다는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눌러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신경 자체도 멍들고 다쳐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수술을 하고 나도 저린 증상이 남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좋아지시긴 하는데 조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 본인이 사진 검사를 하셔서 아직도 눌려 있는데 저리다. 그러면 눌리는 거를 해결해 주는 치료,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눌리는 게 없는데도 저리다. 그러면 그냥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저린 증상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젠가는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무시하시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예, 잠깐 설명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요즘 많이 또 이제 뭐 광고하듯이 나오고 있는데, 풍선 확장술이라는 거는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신경성형술을 하는데, 그런 신경성형술 기구 끝에 풍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경관으로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에서 풍선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일반적인 신경성형술 기구보다는 조금 더 넓혀줄 수 있으리라고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심한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안 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초기나 중기의 디스크 협착증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도 수액 성형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수술 설명드리기 전에 리자네님, 목이 자주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뒤로 젖히면 통증이 있으시고 양쪽 어깨가 자꾸 뭉치신다.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보톡스는 놨을 때 근육이나 조직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특히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가 있는 게, 딱딱하게 이제 섬유화가 된 근육, 딱딱해진 근육을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이렇게 꽉 조여 있으면 주름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주름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목이나 척추 질환에 보톡스를 놓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뭐 평소에 근육이 많이 뭉쳐서 아프시다 이런 경우에, 혹은 강직이 심해서 뭐 뇌경색 앓고 난 다음에 관절이 굳고 근육 강직이 심해서 그런 분들은 보톡스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보톡스 치료를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고, 혹은 이제 지금 목을 말씀하셨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뒤로 젖히실 때 아프다 그러면 목 관절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보톡스 치료를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온님, 6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서 최근에 다리 통증도 같이 느껴지신다. 이러면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디스크 가능성이 높고, 젊다 많다의 이제 기준이 보통 한 40, 50대 기준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일 경우에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몸신님, 기립근, PT, 코어 운동, 기립근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운동할 때 주의할 점, 이제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제가 운동치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선은 주의할 점이 허리 운동을 할 때, 허리 운동은 허리 근육을 키우는 거, 목 운동은 목 근육을 키우는 건데, 그런 운동을 할 때 이 부분의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여기를 많이 쓰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 운동을 해야 된다, 허리 기립근을 키워야 된다 이럴 때 역기를 든다든지 윗몸 일으키를 아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건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과 디스크에도 많은 이제 힘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으셨는데 코어 근육 운동,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코어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병원 같은 데 보면 이제 본인의 근력량을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몸의 균형을 검사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보지도 않고 글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라톤 선수가 100m 전력 질주하는 거하고 80 노인이 100m 전력 질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시는 거 뭐 도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막 구부리고, 이제 자전거 탈 때도 사이클 자전거로 허리 많이 숙이시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허리는 좀 어느 정도 펴시고 가볍게 다리 근육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실내 자전거 타시는 건 좋고, 또 산악 자전거 타시면서 뭐 다운힐 산 MTB 타고 내리막 내려오고 울퉁불퉁한 길 퉁퉁퉁 튀기면서 내려오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허리 자체는 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 거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길이, 넓은 길, 일반적으로 신경관이 넓어져 있는 길이었는데 그게 좁아지면서 뭐 디스크가 튀어나오건 협착증이 생기건 이러면서 길이 좁아지게 되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뼈에다가 구멍을 뚫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후궁이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뒤쪽의 아치 부분, 그런 후궁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길을 넓혀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디스크 수술을 할 때도 후궁을 뚫고 들어가서 앞쪽에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협착증이 있어서 아주 좁아졌는데 후궁 절제를 해서 넓혀주면 이게 신경길이 하얗게 예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땡기고 아픈 게 좋아지시게 되고, 허리병 중에서 이제 목도 마찬가지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요 그림 좀 확대해 봐 주시면은, 이 허리뼈가 최소한 끝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뒤쪽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신경관이 넓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래쪽 두 개의 뼈는 서로 어긋나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가 어긋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경길이 저기서 좁아지면서 협착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협착증이 따라와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당기고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압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쪽에서 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못 박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작은 별님, 측만증과 전방전이, 예, 방금 설명드렸던 병과 똑같네요. 측만증 자체는 뭐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통증이 없으실 가능성이 많고, 전방전이증 때문에 요통과 다리 통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운동으로 잘 유지되면서 버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은 등이 아프고 뻐근하고 담 결리는 증상이 잦다고 하시면, 이게 허리 때문에 등이나 목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허리가 안 좋으면은 등이나 목이 아프다. 이거는 이제 2차적인 거지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다면 우선 목이나 등 쪽을 우선 검사를 해봐야 되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면은 통증 조절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외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분이 잘하는 겁니다. 뭐 어디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이라기보다 최근에 핫 이슈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술이 뭐냐, 시술이 뭐냐. 환자분들이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뭐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걸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는 수술 말고 시술해 주세요. 뭐 시술로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째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시술이라는 게 뭐 만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이 뭐냐면, 수술이라는 것은 이상 부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누르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고, 대부분 거기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정상 조직,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겼으면 바깥을 찢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피부, 근육, 그 다음에 안쪽에 후궁, 뼈 쪽을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절개를 하면서 정상 조직의 파괴를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시술이라는 것은 그런 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바늘 구멍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덩어리나 이런 건 제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을 때도 보통은 시술하고, 시술 자체가 뭐 입원에 무조건적인 적응증은 아닌데, 시술도 합병증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1박 2일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고요. 예, 저희 병원은 그 강동구 천호대로 남기세 병원입니다. 예, 뭐 여기선 크게 말씀드려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자,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이제 요즘 유행하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시술처럼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 같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 마취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빨리 퇴원을 할 수가 있고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상처 크기, 보통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1cm 내외의 크기를, 절개창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게 째면 뼈나 근육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척추 내시경 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다 영어로 적었는데, 이런 사진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척추 내시경 기법 중에서도 시술에 해당되는 것인데, 추간공 경유 경막외 레이저 섬유륜 성형술. 예, 말이 어렵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그 허리의 옆쪽,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찌르고, 그 바늘로 가느다란 이제 관을 넣어서 그 관 끝으로 해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내시경 속에다가 레이저를 넣어서 레이저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태워 없애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액 성형술이라는 것은 레이저가 아니라 그 고주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왜 워낙 좋아하세요. 무슨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레이저 그러면 대단한 거, 신기한 거, 레이저 만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레이저가 만능은 아니고 고주파로 하건 레이저로 하건 결과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특이하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 디스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 디스크를 레이저로 쏘면서 움츠러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 프리님 25세 남 학생분이신데, 퇴행성 디스크 좋은 운동, 이미 말씀드렸는데 코어 근육 운동 위주로 하세요. 코어 근육 운동 위주로 하시고, 잘 모르시면 병원 와서 배우셔야 되고, 인터넷에 코어 근육 단련 이렇게 쳐보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형술, 꼬리뼈 쪽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끝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지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 내시경 중에서 추간공 경유 내시경, 옆구리 쪽에서 찔러서 디스크 안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고 그 내시경 안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서 디스크 터진 거를 제거를 하고 나오는 방법인데, 이 수술이 이제 수술 중에서는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비침습적이라는 게 상처가 작고 파괴하는 게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은 이제 뭐 하고 나면 뭐 다음 날도 바로 퇴원 가능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 단원 전 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과 시술의 차이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제거하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내시경 수술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의사분들이 하도 간단하니까 이거는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수술입니다. 흉터는 한 1cm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내장증 영시민님, 앉아 계시기 힘드시고 디스크 돌출이 심하시지 않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 퇴행성 디스크고, 그런 퇴행성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증상이 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상이 어떠냐 하면, 환자분들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쏙쏙 돼요. 이제,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특히나 의자보다 땅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드시고, 양반다리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앉아 계시면 뻐근해서 허리를 이렇게 자꾸 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나서 허리 숙였다가 바로 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거나 세수하려고 숙였다가 펼 때,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거는 이제 디스크 자체가 낡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주변에 원래 디스크 내부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면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것들이 자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경이 자라 들어오게 되니까 허리가 눌리게 되면 그런 신경이 자극되면서 요통을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스크 내장증,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같은 거의 비슷한 질병인데, 그 질병 단어인데, 그런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우선은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이런 치료로 우선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사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다 안 되는 경우에 지금 막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그 내시경, 추간공 경류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그 끝부분만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이 자라 들어온 부분만. 거기를 이제 고주파로 지져주고 디스크 끝부분에 터진 부분, 약간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신경도 같이 태워 없어져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디스크 내장증이 맞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속칭 허리에 못 박는 수술, 유압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금분신님, 협착증은 어느 병원은 수술, 어느 병원은 시술, 이렇게 60대라고 하시면, 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조금씩 진행되면서 점점 악화가 되는데, 시술을 해봐도 됩니다. 시술을 하셔도 되고, 시술을 해서 증상이 좋아진다면 제일 좋겠죠. 뭐 크게 상처도 안 남고 위험성도 적고 이러니까. 근데 그만큼 시술이라는 게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술의 목적은 염증을 씻어내주고 신경 유착을 풀어주고, 그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돼서 통증이 좋아지게 만드는 목적이고, 그런 통증이 좋아진 상태에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허리 근력 키우고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재발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한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시술은 크게 환자분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한다고 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한테 칼 대는 사람이에요. 남의 등에 칼 찌르고 돈 받아 먹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고 훨씬 더 이제 환자분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한다면은 확실하게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술만 권유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수술은 아예 필요가 없고 시술만 권유를 한다, 이런 시술만으로도 100%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권유를 한다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병 상태가. 그런데 시술을 해볼 수는 있는데, 시술을 해서 뭐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또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시술이 확률이 한 50% 이렇게 뭐 말씀하신다면은 차라리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뭐 환자분의 상태를 봐야 되고, 여러 군데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제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시술해가지고 내가 이거 확실하게 안 나을 수 있냐, 책임지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00%를, 물론 이제 100% 장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적어도 8, 90% 이상이 다 장담하신다면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안전하고, 뭐 한 4, 50%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예 수술로 한 방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 수지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시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그런 추간공 경유 내시경도 있고 수술하고 똑같이 뼈에 구멍도 내고 깎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내시경 신경관 감압술 내시경 기구를 사용을 해서 요거는 상처는 조금 더 커요. 이제 등 쪽으로 해서 옆구리가 아니라 등 쪽으로 해서 절개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이제 그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고 등 쪽에서 바로 하는데 일반적인 수술이 아무리 작더라도 뭐 한 3cm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거보다는 훨씬 작게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등 쪽에서 이렇게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터져 나와 있는 분이십니다.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그 척추 내시경 감압술로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앞쪽에 디스크가 쑥 빠지면서 다리 통증이 아주 좋아졌던 분의 예시고요. 자, Always 첼시아 분 축구 팬이신가요? 네. MRI 사진상 디스크 색깔은 하얗게 돼 있고 5, 6번 천추 1번, 5번 천추 1번이 돌출돼 있다. 주사를 맞으셨는데 효과가 있으셨고 주로 허리 통증이신지요? 주로 허리 통증이시면 이런 게 다리 쪽 통증이 없이 허리 통증만 심하신 경우의 분들은 디스크 내장증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아까 앞에서 질문하셨던 분의 디스크 내장증,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이럴 가능성이 많고 혹은 이제 후관절 주사를 맞아서 좋아지셨다고 한다면 디스크로 인해서 물론 이제 원인 자체는 디스크가 낡아서 그런 거지만 디스크로 인해서 후관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후관절 뼈에 뼈 부분이 커지고 관절 상태가 나빠지고 후관절에 있는 연골 부분, 그 관절 부분이 망가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이가 젊으신 경우로 봐서는 디스크 내장증 가능성이 제일 많고 후관절 증후군일 가능성도, 그러니까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일단 여러 가지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를 골고루 해보는 게 좋은데 디스크가 빡 터지면, 심하게 터지면은 설명드리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 수술하면 안 되고 하면 통증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애매한 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튀어나오고 허리만 아프시고 다리는 괜찮고 허리가만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진단이 어려운 만큼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치료해봐야 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 제시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디스크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나 후관절로 인한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헬텅님 의자 등받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없다 보면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는 게 낫지만 무조건 이렇게 바른 자세 한다고 허리 이렇게 고추 펴고 계시는 자세만 하는 경우는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걷기 운동만 하고 누워서 쉬시면 뭐 그렇게 해서 좋아지실 수도 있고요. 우선은 쉬는 게 기본이고 처음에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 이제 만성 통증은 그렇게 해서 나아지지 않으실 거고 이전엔 안 아팠는데 급성으로 이렇게 아팠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쉬어봐서 통증이 좋아지시면 급성 염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담 들린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낫지 않거나 자주 통증이 재발되고 오랫동안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면 그건 쉬어서 낫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척추 유압술 SKO님 관리하기에 따라서 재수술 뭐 한 번 유압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에 있어서 디스크 수술의 끝판왕이에요. 협착증 디스크에 있어서 유압술이라는 건 뒤를 안 돌아보는 수술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도록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마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재수술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마디를 유압술을 하고 난다고 해서 평생 괜찮은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3, 4번을 유압술을 했다, 4, 5번을 유압술을 했다 이러면 그 위아래 마디가 또 나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코어 근육 운동 계속하고 이렇게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한두 마디 정도 유압술을 시행을 하시면 한 뭐 길게 보자면 한 20년 이상은 뭐 짧으면 한 10몇 년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세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쓰기 때문에 허리가 또 다른 마디가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유압술을 했을 때 그 위아래 마디가 나빠져서 또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잘 관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예. 시중에 파는 것 중에 그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허리 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허리에 좋은 건가요? 긴장으로 펴기. 그게 목베개하고 경추베개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허리를 이렇게 C자 형태로 만들어, 허리 커브를 C자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없어요. 해봐서 이게 일단 했을 때는 좀 불편합니다. 이게 저도 뭐 다른 분 거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했을 때 기본 자세가 불편하지만 아주 심한 통증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허리에 C자 커브가 잘 유지되는 모양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걸 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픈 것만 더 아파진다, 내 허리엔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은 뭐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시경 수술 중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두 구멍 내시경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한 마디를 쭉 길게 잘라서 수술을 할 것을 그 위아래 두 군데, 이만큼 연결돼야 할 걸 위아래 두 군데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맹장 수술을 하더라도 배를 여기를 이렇게 쭉 째서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복강경 두 군데 정도, 배꼽 하나, 옆구리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구멍 내서 한쪽 구멍에는 복강경 기계를 넣고, 복강경을 넣고 반대쪽에는 수술 기구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장 수술을 할 때 혹은 산부인과 수술을 할 때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 수술도 크게 하나로 이렇게 째서 해야 될 것을 작게 두 군데 구멍만 내서 한쪽에는 내시경을 집어넣고 반대쪽에 수술 기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뭐 일반 내시경 수술하고 비슷한데, 구멍 크기가 작고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일반적인 절개 수술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유압술도 이런 두 구멍 내시경 수술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를 뚫는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두 군데를 찢는다는 게 아니라 피부를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밀어 넣는 거기 때문에 속의 근육을 많이 째지 않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육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4, 5번 협착증이 있으신 분 환자분이신데, 사진에서 신경 길이 오른쪽은, 이 사진은 보시면은 오른쪽에 MRI나 CT나 모든 사진이 거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양쪽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보시는 거하고 다른데, 오른쪽은 이렇게 넓게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뒤쪽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이런 협착증이 있으신데, 여기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줘서 뼈에 구멍을 뚫고 누르는 부분을 없애서 이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질문 잠시 받겠습니다. 오미네님, 디스크 손상 후유증, 발바닥 저린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리 저린 증상은 신경이 눌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협착증은 오래 서 계시거나 오래 걸어 다니시거나 이러면은 증상이 심해져요. 가만히 계시고 쉬면은 오히려 편해지는 게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허리 질환하고는 크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혹은 뭐 이제 다리 혈관 문제라든지 근막 증후군 이런 다른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달탄양님, 걷기 운동 1시간 정도 하면은 다리가 아프고 엉덩이 부분이 찌릿찌릿하다. 이런 증상이 협착증이에요. 요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협착증인데,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고 운동 안 하면 좋아지신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서서 계시거나 걸어 다니거나 많이 쓰면 나빠지고 걸어 다니시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게 협착증인데, 일단 협착증 정도가 얼마나 심하신지, 많이 불편하시다면 MRI 검사를 자세히 해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토니아님, 5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은 없으시고 뻐근하고 아플 때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놓고 아픈 쪽에 대고 계시다. 이게 이렇게 하고 서 계신 건가요? 허리 밑에 대고 계시다고요? 이게 허리 밑에 대고 계시면 이런 방법이 이제 허리를 쉽게 말해서 C자 커브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테니스 공이 아니라도 베개 같은 걸 아래에 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과도하게 해서 허리 관절이 나빠지게 하는 건 안 좋겠지만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통증이 좋아지신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취급주의님, 약한 디스크 진단받은 후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허리에 일 좀 하시면 허리에 힘이 빠진 것 같은 증상, 통증. 이게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는 디스크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하는 것인데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디스크 질환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기보다는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돼서 이렇게 허리에 힘을 제대로 못 받쳐줘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운동치료, 물리치료가 중요한데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기본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그 병원에 오셨어요. 내가 다리가 좀 저린데 뭐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요. 다리가 저린데 궁금해서 왜 이런지 뭐 이것저것 해봐도 안 좋아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세히 검사해보고 싶다. 이래서 MRI를 딱 찍었는데 허리에 종양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극단적인 경우고 최악의 경우지만 그래서 병을 이제 의사가 뭐 무당이나 점쟁이도 아니고 병원에 와서 나 이런데 내 병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제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고 오시면 진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검사 방법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뭐 병원에 와서 무조건 MRI 찍으라 그런다고 다 사기꾼 나쁜 놈이 아니고 제대로 검사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효과도 좋아요. 빨리 낫고. 그래서 오셨을 때 큰 검사를 처음부터 권유를 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아프고 불편하시면은 제대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MRI 비용 달타형님 MRI 비용은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병원마다 다릅니다. MRI MRI 좋고 나쁨 이런 그 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다르니까 병원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척추 협착증이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식은땀이나 어지럼증, 이제 통증이 심한 분들은 쇼크나 식은땀, 어지럼증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아닌데 통증 심한 분들은 이런 2차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뭐 MRI 비용은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허리 수술은 하는 게 아니래요. 척추 수술하면 뭐 된다던데 그리고 한 번 수술하면 계속 수술해야 된다던데 뭐 허리에 칼 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 안 하는 게 좋죠. 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권유 드리는 경우는 안 해서 안 될 경우에 수술을 설명을 드립니다. 뭐 그리고 수술 허리나 목 질환, 디스크나 이런 거는 안 한다고 해서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 일단은 죽고 사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플 때 심하게 아프시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다른 사람 몸에 칼 댈 때는 이거 확실하게 낫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수술을 뭐 권유드리고 설명드리는 거지 무조건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잘 된 사람이 없다던데 잘 된 사람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안 된 사람도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척추는 한방치료부터 해야 된다는데 그냥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치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편 나누기 할 것도 아니고 한방치료하고 이제 좋은 결과 보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 병원에 와서 치료 받으시고 좋은 결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뭐 여기저기서 너무 큰 치료부터 처음부터 권유하시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작은 치료부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치료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수술부터 경원하는 병원은 나쁜 병원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책임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말고 시술이라는 게 좋다던데 좋습니다. 시술해서 좋은데 시술을 할 때는 충분히 좋은데 이제 결과도 그만큼 좋냐가 문제죠.
결과도 그만큼 좋으냐가 문제인데, 시술이라는 거는 환자분한테 해를 끼치는 게 적은 만큼 그 결과도 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100% 좋아진다 하고 권유했을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뭐 좀 애매하게 설명드리면은 차라리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제가 수술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수술 위주로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질환일 경우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첫째,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 이게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그게 병이 맞습니다. 병이 아니면은 수술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픈 부위하고 일치하고 딱 맞게 진단이 일치를 할 때는 그걸 수술을 하면 좋아지니까. 누르고 있어서 아픈데 누르는 걸 뽑아내면은 좋아질 때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어중간해 아플 때가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치료 해보고 해봐도 안 되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일상생활도 안 된다. 다리 쩔뚝거린다. 뭐 걷지도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아플 때 첫째 수술해야 되고, 둘째는 근력이 떨어질 때, 힘이 떨어질 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힘이 떨어지는 거는 통증하고 다른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아픈데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떨어진다는 건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나 죽어요, 그럼 신경 죽어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라서 그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결을 해주지 않을 때는 나중에 뒤늦게 수술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오랫동안 누르면 신경이 많이 망가져서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 회복이 안 돼서 나중에 조금 회복되고 어느 정도 뭐 중풍 왔을 때 재활치료 열심히 해도 한 반신마비가 처음에는 못 걷다가 어느 정도 걷기는 한데 절뚝거리는 정도로 이런 정도로 남는 것처럼 허리나 목 신경도 꽉 눌렸을 때 풀어주더라도 많이 회복되시긴 하는데 힘 부족한 게 좀 남아서 쩔뚝쩔뚝거린다든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 떨어질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뭐 두 말 안 하고 수술을 권유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질문 여러 가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비용이 고무줄식이라 뭐 정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면 가게마다 음식점마다 음식 비용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병원도 다를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아주 비싼 기계, 뭐 좋은 기계를 사서 초기에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게 또 환자분들이 고무줄식이다, 도둑놈이다 이러시는데, 좋은 기계 비싸게 부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고무줄식이라는 게 여기저기 달라서 조금 이제 혼돈도 되시겠지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싸고요. 싸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지 3개월 지나셨는데 통증은 전혀 없는데 나중에 통증이 생기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통증이 없다면 허리나 목 상태가 뭐 완전히 정상은 아니더라도 좋으신 상태일 겁니다. 지금 정도로 잘 유지되신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좋은 상태고요. 나중에 통증이 생긴다면은 또 다른 마디라든지 그 수술을 받은 부위가 또 다시 나빠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도 무조건 모든 헬스가 좋은 게 아니라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허리 관절을 적게 쓰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좋은 겁니다. 코어 운동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정권님 2달 전에 현미경 수술 받으셨고 허리가 아프시고 엉치가 아프시다, 허리를 피려면 아프시다. 갑자기 증상이 생기셨다면, 그동안에 괜찮으셨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기셨다면 뭔가 재발되거나 다시 나빠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은 누구나 있으실 수가 있어요. 수술 받으신 분들도 수술하시고 나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저도 가끔 허리 아파요. 뭐 무리하고 나면 허리 뻐근하고 갑자기 삐끗하고 아파서 한 하루 이틀 아프다,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이러면은 풀리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다 허리에 담 들리듯이 아프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리 상태가 괜찮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아프면 에이 뭐 그냥 삐끗했나 보다, 담 들렸나 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치료 받고 버티시는데, 버티다가 좋아지면은 뭐 그냥 담이거니 생각하고 지나가고, 오랫동안 아프시면 그제야 이제 병원 오고 이러시는데,
다리 통증이, 다리 방사통이라든지 힘이 빠지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치료하면서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거 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하면, 한번 아파 보셨죠? 그때만큼 아프면 문제 생긴 거고, 그거 아니고 그냥 이제 평소에 이제 예전에 아프시던 것처럼 허리 좀 뻐근하고 아프시고 이러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치료만 받아보시고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제 뭐 치료가 늦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중병이 아닌데 무조건 병원 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적은 글로만 봐서는 허리가 욱신거리고 엉치 쪽까지 아프시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다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레이저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시술, 수술법, 거부감, 뭐 병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는 없습니다. 자기 질환에 맞게 작은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병이 심한데 작은 치료만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온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제일 좋은 건데, 무조건 작게 치료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나쁜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무조건 큰 수술이 좋다,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여행 가실 경우 허리 마사지 치료는 제가 뭐 직접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마사지 치료라는 거는 요즘 이제 많이 하는데 도수 치료, 마사지 치료 같은 건데, 이런 마사지 치료는 허리 쪽에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예요. 마사지사도 그런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도수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근육에 대해서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근육이 많이 뭉친 상태고, 거기를 풀어주려면 어떤 방법에 지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잘합니다. 속칭 그것도 잘하는 분들이 잘하시는데, 올라가서 밟는 경우, 뭐 근육 풀어준다고 밟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경우고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목 도수 치료, 마사지 치료 받다가 목을 심하게 이렇게 꺾으면서 기본적으로 목 혈관, 척추혈관, 척추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기본적으로 좁아져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분이셨을 것 같은데, 도수치료 받고 난 다음에 척추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 도수치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고, 무조건 힘줘서 밟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O님, 동료분이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강직성 척추염도 뭐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뭐 넓게 보자면은 통증의학과 이런 데서 다 보십니다. 의사가 기본적으로 의대 시험 칠 때 강직성 척추염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질환을 많이 보시고 치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과가 상관없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이나 운동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다루시는 거고, 그분도 뭐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예. 자, 고주파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고, 아주 주파수가 높은 단파를 쏘게 되면 이제 단파를 생성하는 이제 관이 있는데, 그런 관 끝에서 고주파를 생성하는 게 있어요. 그런 고주파가 나오게 되면 이게 아주 범위는 사정거리는 길지 않고 짧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열을 발생시켜서 거기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주파 단파를 통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응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도수치료 받고 더 안 좋아지시면 안 받으셔야죠. 그리고 봉침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모릅니다. 이제 뭐 이런 거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는 게, 봉침 맞고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뭐 봉침
저는 안 받을 거지만 저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한의사, 의사가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건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봉침에 대해서 모르고 그게 어떤 원리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받을 거고 별로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봉침 맞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받고 병원에 또 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 맹신하지는 않되 받으셔가지고 뭐 좋아지신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IBMJ님,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수술 안 하시고 통증과 가서 주사 맞으시는데, 말씀드렸죠.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근력이 떨어지면 수술 받으시고요. 못 참겠으면 수술 받으시고, 그걸 해서 견디실 수 있으시면은 그 다음에 운동을 하세요. 운동해서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자, 취급주의님, 고주파, 피부 미용에서 고주파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예, 이게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고주파도 마찬가지고, 피부에 사용하는 거는 미세하게 이 부분을 태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주 흉터가 안 남을 정도로 작게 이제 흠집을 내고 그런 흠집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새 세포가 자라나와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예.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저기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봉침 같은 거 맞기 전에는 이렇게 갑자기 급성으로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막 실신도 하고 심한 경우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전에 이제 뭐 벌침 알러지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달탄양님 46세 협착증 초기 협착증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협착 검사하시고 진단을 받으셨겠지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운동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물은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심하게 아플 때는 약을 드시고요. 그리고 약을 과도하게 뭐 잠깐 드셔서 통증이 좋아지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오랫동안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간이나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위장 장애가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에만 의지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운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운동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초기 같은 경우에 진행 예방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고주파로 혈관 치료, 신경 치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고주파 신경 치료는 저희 같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들 그리고 통증 클리닉, 통증 의사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광고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통증 클리닉 의사분이신데 고주파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고주파를 해서 신경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신경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을 죽여버려서 그러니까 심하게 태우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통증을 못 느끼도록 하는 게 신경에 대한 고주파 치료고요. 그리고 위에 잠깐만 올려주시겠어요? 혈관 치료, 정맥류 같은 거, 이제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도 고주파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수지강님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 받으면 된다 그러고 다른 병원에서는 주사 수술 받으라고 했다는데 심하게 아프고 힘도 떨어지면 수술 받으시는 게 빠르고 주사 치료 우선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으시거나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버텨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창태님, 창태리님, 신경 차단술 주사는 이게 딱히 뭐 몇 번이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신경 차단 주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용을 하는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제입니다. 신경에 마취를 시켜서 통증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고 통증이 덜 하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뭐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나쁜 영향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신경이 부은 걸 깔아앉히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효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유착 방지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유착 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착을 녹여주면서 이게 좀 신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약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해는 없지만, 스테로이드가 특히 몸에 과도하게 단기간에 들어가거나 누적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위장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살이 찌거나 출혈이 잘 된다, 출혈 성향이 높아진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의사마다 다르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한 3-4차례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 이상 과도하게 놓으면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나시면은 몸에서 약기운이 좀 빠질 때까지 2-3달, 3-4달 이후에 다시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잘 버티시고 편해지신다 그러면 주사 치료로 유지를 하고 이제 좋아지시는 거고, 그 이후에 나빠지시면 다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오래 안 가고 뭐 맞으나 마나 하루 이틀 안 아프다가 또 아프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이 아프다, 뭐 4-5번 맞았는데도 금방금방 다시 아파진다, 이런 분들은 그냥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압박골절 누가 질문하셨는데, 작보님 척추 압박골절로 2주가 되셨다, 30% 흉추 12번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 들으셨다는데, 압박골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면은 압박골절이 이제 30%라는 거는 뼈 원래 크기가 이만하면 그 중에서 100% 중에서 30%가 높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골절이 됐으면 이제 꽤 심한 상태고,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술은 이제 수술이라고도 하고 시술이라고도 하는데, 허리 뼈 내부에다가 세면을 채워 넣어줘서 뼈가 더 이상 안 주저앉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규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척추뼈 중에 하나가 골절이 됐는데 그 안에 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세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져서 더 이상 안 내려앉도록 해주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 뭐 2주 정도 지나셨다고 하는데 2주 정도 누워 계시고 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증상이 좋아지셨다면 굳이 그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잭보님 같은 경우에 46세라고 하시면 어디 심하게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되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고 골다공증 검사상에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런 시술까지는 세멘트 시술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이제 쉬시면서 좋아지시거나 더 이상 압박이 진행되지 않고 주사 치료나 이런 것만으로 해서도 좋아지신다면 시술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계속 압박이 진행되거나 통증이 오랫동안 간다, 이럴 때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멘트 시술보다는 허리에 못을 박는, 쉽게 말해서 못 박는 유압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메디님, 뭐 의료 관계자분이신 것 같은데, 요통을 MPS로 진단. 이제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경우에는 MPS라는 게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MPS? 저건 MPS가 제가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근막통 증후군이 맞다면, 예, 뭐 오래된 통증,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다른 원인이 저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막통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그 압통 유발점 주사나 뭐 프롤로 주사 이런 걸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SKO님 또 질문하셨는데, 후관절에 금이 갔다. 이게 후관절에 금이 갔다는 게 아마 외상 없이 그랬다면 후관절이 아니라 척추 분리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원래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뼈의 일부분이 선천적으로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 분리증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엑스레이 찍어 봤는데 척추 분리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없다면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가끔 통증이 생긴다면 우선은 시술만, 주사 치료나 이런 것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팔저림 증상, 예, 창태리님, 팔저림 증상은 목 디스크 가능성이 많죠. 물론 이제 많은데 팔저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 디스크나 협착증은 아니고 이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팔이 어떻게 저리냐에 따라서 뭐 손끝만 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질환에 동반되는 레이노드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팔저림 증상, 손저림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팔저림 증상만 가지고 무조건 목 디스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뭐 4단계 3년 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이제 자세히 검사하고 진찰해보고 그 이후에 검사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픈메디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드니에 살고 계신데 수술 권하지 않아서 질문 드렸다고 하시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좋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나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계시거나 특히 이제 유럽 쪽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수술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료 보는데 예약하고 2-3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약하고 진료 보시고 나서 검사하고 수술 받는데 5-6달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료를 보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보험 제도만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진료가 빠르지 않고 치료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그런 곳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할 상황에서도 좀 우리나라보다는 이 기준이 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은 수술을 해보니까 좋아지니까 빨리 수술을 권하고, 이제 뭐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외국에 빨리빨리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아주 심한 경우, 내가 뭐 이거 수술 안 했다가 고소당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뭐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쪽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장생님, 척추 고정술 받은데 18 years가 지났는데 기구가 뒤로 밀려 나왔다. 기구가 밀려 나오면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 10년 이상 오래 지나시면 이게 기구가 밀려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어디 크게 다치시거나 뭐 외상이 심하시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밀려 나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데요. 근데 약간 밀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런 소견이 없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굳이 수술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데, 이 밀려나온 기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시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취급주의님, 디스크로 인해서 몸 전체 극소 부위 작은 경련이 올 수도 있나요? 아까 이거 교감신경 질문하신 분 아니신가요? 자꾸 애매한 질문만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시면,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면 근육통이 생기고, 그런 근육통이 생겨서 근육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경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국소경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팔저림 증상 치료는 신경외과로 일단 오시면은 뭐 기다 아니다, 목 디스크 때문이다 아니다, 다른 과로 가보셔야 되면, 뭐 이제 혈관 문제일 것 같은 경우에 검사 이후에 혈관 치료하는데 가보셔야 된다. 뭐 당뇨가 오래 되신 분들도 만성적인 저림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찰해보고 교통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판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 내시경화, 후궁절제술, 추간판 제거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예,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되는데 기준이 좀 까다롭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뭐 얼마나 오래 지나야 보험이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것까지 신경 쓰고 치료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예, 크롱 친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적당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뭐 혹시나 오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참여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